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30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이 116명, 경남은 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 환자인데요. 부산 115번 환자와 116번 환자는 각각 남미와 미국에서 입국한 환자로 관련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 경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7명 중 5명도 해외 유입 확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7분경 부산시청 21층 종합민원실에 60대 남성이 신호로 추정되는 휘발성 물질을 들고 와 분신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개발한 마스크를 5천만 원에 사라며 부산시청을 4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협상 대응팀을 파견해 설득 작업을 벌였고 분신소동 1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부산시가 인공지능 기술로 당뇨병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부산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업해 다음 달부터 당뇨병 예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당뇨병 발병 위험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교육과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6월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세계 탁구 대회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은 집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6월 예정됐던 모든 국제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로 예정됐던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연맹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길거리 이렇게 걷다 보니까 바람에 벚꽃잎이 제법 휘날리더라고요. 아, 진짜 봄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2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이 정도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 하위 몇 %까지가 대상일까요? 1번 30%, 2번 50%, 3번 7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모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이 소득 하위 2%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전체 가구 이 정도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지요. 약 1,400만 가구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 하위 몇 %까지가 대상일까요? 1번 30%, 2번 50%, 3번 7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덧붙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오늘 교통정체 어떤가요? 네, 현재 시내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평로 1호는 정묘사 이전부터 하마정 교차로 향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1호는 도심 방향으로 옛 반열금소에서 수영터널 향하게 지체되고 있고요. 외곽으로도 문현나디목에서 광안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로는 유창맨신 앞 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관문대로 단감 방향 삼랑 나디목에서 백양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감전 나디목에서 주례 나디목 해역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도 황령 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해역에 지체 이어집니다. 가해대로 따라 부전 사거리에서 서면 교차로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대형로 1호는 서대신 교차로에서 동대신 교차로 쪽으로 양방향 밀려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나디목 향하기에 3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쪽으로도 2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은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퇴근길,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송영화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무조건 자가격리입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모든 국가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단기 체류자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 없이 능동 감시만 했던 단기 체류자도 국익과 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는데요. 네. 중요한 목적이 없는 방문, 즉 관광을 위한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 외국인 모두 2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반면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서는 생활비 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생활비 지원이란 자가격리의 경우 발생하는 체류 비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밝혔는데요.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에는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그 외에 자가격리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했고요.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 확진자 소식 전해드릴 때 대부분이 해외 유입 환자였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주말 그 확진자들을 네. 보니까 일단 자가격리 수치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대출 간소화입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 서류를 3가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번호표 활용으로 최대한 상담 대기 시간도 줄어들게 됐고요. 신용 등급 역시 사전 조회해서 대출 수요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지금 뭐 소상공인들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위한 대출이었지만 사실 대출 첫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뭐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대출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반해서 뭐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네.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수정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체감되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네. 대한 방편으로 정부는 1,000만 원이라는 대출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대출 첫날의 풍경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집중되던 이 소상공인 업무 그 대출 업무를 분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4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대출을 접수받도록 했고요. 대출 서류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또 통장 사본 등만 있으면 대출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1,000만 원 대출에 대한 접수를 직접 상담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 줄 서 있는 모습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 안내 체계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일단 정부, 공공기관, 시중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공익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정부는 각 기관별 대출 자금의 중복 수급의 방지를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 오늘 시사 퀴즈도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또 실효성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각양각색의 주민 통제 방법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가 47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구촌 주요 도시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기발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영상들을 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제적인 물리적 이런 진압 없이도 자발적으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세계의 모습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같은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와는 네.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 인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출 금지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주민들이 잡힐 경우 그 스쿼트 있죠. 네네. 운동으로 하는 거. 푸시업 등의 운동을 벌칙받는 영상이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디언이 제작한 이 영상을 보면 경찰에게 잡힌 주민들은 우리는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회의 적이다. 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거리에서 운동 벌칙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뭐 아이디어라고 봐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외출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네.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잡기 위해서 로보캅 헬멧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상대방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장치는 비대면으로도 전방 5m 내의 사람들의 체온을 1분에 100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드론이 경찰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경우 이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찰이 직접 다가서서 공원 등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기도 하지만 비접촉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탈리아에서는 시장들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안내 네. 문자 여러분들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일부 지역에서는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아예 지역을 폐쇄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멀리서 봐도 이쁘더라고요. 네네. 직접 그리고 가지 않아도. 사실 올 봄에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 봄을 네. 내년 봄에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자 이렇게 좀 밀어두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즐기자고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맞습니다. 적절하게 좀 기분 전환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네. 계속 그렇게 하자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죠.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사 퀴즈 저희가 관련해서 문제를 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시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한 푼이 좀 아쉬울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좀 반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총 재원은 9조 1,000억 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그러니까 약 1,4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인구수로 따져봤을 때는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5월 중순 전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네. 또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에서 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가 감면이 되고요.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도 감면이 됩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고요. 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가 됩니다. 또 정부
정부는 특별 돌봄 쿠폰 등과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서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쿠폰 10만 원,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 6천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마이너스 유가 현상입니다. 네. 정유회사가 석유를 판매하려면 고객에게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는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유사의 재고 비용이 늘어나자 벌어진 기현상이라고 하네요. 네,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일이 생겼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긴 그렇죠. 한데 그런데 최초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에도 미국 노스다코타산 중진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0.5달러로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과의 상황은 다르긴 한데요. 그 당시 원유는 유황을 다량 함유한 저품질이었고 원유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도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가 팔리지 않고 저장고에 쌓이는 비용이 늘어나자 돈을 주고서라도 소비자에게 원유를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유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번 마이너스 유가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여러 가지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6시 여러분의 퇴근길 이바구 친구. 여기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도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2%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전체 가구의 2% 이 정도 규모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약 1,400만 가구 이상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소득 하위 몇 %까지가 그 대상일까요? 1번 30%, 2번 50%, 3번 7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서 이 같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868번님께서 3인 가족이시래요. 그런데 등본상에는 혼자 되어 있으시다고. 가족 증명서에는 3인 가족이 되어 있는데 과연 3인 가족이 맞는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좀 답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구 수에 따라서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가 좀 달라진다고 하지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2부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삽시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시사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함께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이 소득 하위 2%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이 정도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약 1,400만 가구 정도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소득 하위 몇 %까지가 대상일까요? 1번 30%, 2번 50%, 3번 7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635번님 정답 주시면서 십시일반이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눠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지혜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7069번님은 이 상황이 과연 언제 끝날지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힘내시란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 이겨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만으로도 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고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069번님 저희는 자영업 하는데 500-600 정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적자예요 하셨는데 아유, 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나 장사가 안 돼서 죽는 거나 똑같다, 뭐 이렇게 신세한탄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에 보내고 계시는데요. 앞서 7069번님이 힘내시란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5868번님 아까 질문 주시면서 또 정답도 올려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100만 원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있었죠. 네. 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서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게 될지는 일단 지급되고 난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31번님 은근 좀 헷갈리네요 하셨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정책이 마련된다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부 똑같이 무조건 해주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소득 수준에 걸맞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강약 조절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9422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올리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등의 경우를 좀 잘 살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885번님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을 위한 반가운 정책이네요 라고 좀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해주셨고요. 2855번님도 저는 애청자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소식은 코로나 종식이겠죠 하셨는데 그렇죠. 모두가 바라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껏 네, 즐기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루빨리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1425번님 다들 지금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0678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 7673번님은 되도록 빨리 지급이 돼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3574번님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8563번님은 저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또 이 위기를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네,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굳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41번님도 정답 주셨고 3886번님 정답 잘 받았습니다. 0782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5882번님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빨리 지나가라 코로나19라고 하셨는데 네. 4889번님 전 국민 전부 다 주세요. 우리는 5인 가족인데 소득 잡히고 세금 많이 떼고 대출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고심을 했을 텐데요. 이것이 최선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의견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순서는 법대로 삽시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대로 삽시다 하면서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관련 내용 보도가 지금 주말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도가 되면 될수록 정말 충격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사건 처음 이렇게 딱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놀랐고요. 네. 충격적이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맡았던 사건 생각도 났고. 네. 제가 그 피해자를 보조하는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N번방 사건처럼 많은 이용자와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 네. 이 성인 남성이 SNS를 통해서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을 해서 사생활 관리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학대를 하고 체벌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극악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유사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수명의 사람들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성착취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네. 이 텔레그램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어플입니다. 네. 러시아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보통 카카오톡보다 보안에 더 좋다고 해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이 1번 방부터 2번 방, 3번 방 이렇게 숫자를 달리해가면서 있어서 N번 방이라고 불리고요. 네. 이번에 검거된 그 조주빈이 있죠. 네. 그 경우에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 2019년부터 N번 방의 아류격인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한 건데요. 네. 조주빈은 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 그 피해자 주변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신상을 공개하겠다 네. 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선생님, 또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면서 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이 가해자들이 묘한 지배감과 우월감에 도취되고 네. 또 스스로도 죄의식이 좀 옅어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주빈의 박사라는 호칭도 아마 스스로 상당한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 피해자들 얼굴에 직접 노예라고 이렇게 적게끔 네. 하기도 했다 이런 네.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가입자들에게 뭐 노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진짜 네. 그 충격이 정말 분노가 진짜 치밀어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저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단 피해자들 중에서 미성년자가 많다고 해서 저도 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요구했고 또 그걸 빌미로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탓하는 목소리도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들의 그동안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네네. 그런 태도는 전부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이 네네. 됐었거든요.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그러니까요. 구제받아야 되는 거지 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사 결과 피해 여성만 최소 74명이고 네. 이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을 해서 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또 성착취물을 찍게 협박을 했고요. 또 미성년자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이런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네.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꾸만 점점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끔 만드는 그런 네. 사건인데요. 뭐 조주빈이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텔레그램에서 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결국 검거가 됐고 얼굴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평범한 얼굴? 우리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맞아요. 지나다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일단 조주빈은 성범죄자로는 최초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만 24세 남성이고요. 생각보다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어리죠. 근데 뭐 또 텔레그램 안에서는 본인이 40-50대인 양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박사로서 네. 박사 학위도 없으면서 네. 네. 대학 때는 학보사 기자에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인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의 신고에 검거에 기여한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14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네.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네네. 도대체 이 조주빈 얼굴이 몇 개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중인격일까요? 네. 그래서 5차례 중 4차례는 인천 미추홀 경찰서 그 담당이었는데 네. 미추홀 경찰서에서 감사장까지 받았다고. 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글의 작성자가 진짜 조주빈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아무튼 조주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조주빈의 주변에서는 이 박사라는 익명성에 가려진 조주빈의 실체를 네. 아마 쉽게 알아챌 수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랬겠죠. 그러면서 봉사활동 굉장히 잘하는 네네.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주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조주빈이 또 여아 살해 모의에도 연루됐다. 뭐 이런 게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구청 공익근무 요원인 강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 말 조주빈에게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복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는요, 과거 A 씨를 상습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받아서 복역한 전력도 있는데 네. 조주빈은 A 씨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 씨를 통해서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다고 하네요. 이 강 씨는 청부 대가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건넸는데 이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음모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네. 직접 읽어봤는데 보니까 이것이 과연 A 씨가 직접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 A 씨가 그 강 씨랑은 고등학교 담임교사 제자 관계로 네.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 씨로부터 9년간 스토킹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A 씨는 그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 그러니까 강 씨죠. 네. 에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라고 분노하면서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원한다. 특히 여아 살해 모의를 한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의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신상 공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조주빈의 신상 공개도 한다 만다 뭐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신상 공개가 변호사님 보실 때는 가능할 것 같은가요? 일단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죄의 확정 판결 이 있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 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신상 공개 요청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2010년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 씨의 경우에 신상 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특강법 제8조 2에서 그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어야 하고 또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또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요건들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공개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판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 씨의 경우는 어떤 결정이 나게 될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강 씨의 경우에 일단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범죄 예비 음모 단계에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형법상 살인의 예비나 음모는 특강법에서 정하는 특정 강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일단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실제 피해의 규모 등을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그 전례를 보면요. 네. 토막 살인범 오원춘, 또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을 저지른 김성관, 네. 또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던 이영학이라든지 네네. 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또 작년의 경우에는 안인득, 네. 고유정, 장대호에 이어서 올해 조주빈이 신상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례들 보시면 어때요?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해서 사회적 공분을 산 사람들이라서 네. 여기에 비춰서 강 씨는 조금 덜하지 않나. 네. 이 이름만 들어도 다시 이렇게 치가 떨리는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네. 근데 강 씨의 경우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인데. 신상 공개 청원을 올린 그 네네.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신상 공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인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다시 박사방 얘기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제가 놀랬던 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중에도 지금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밝혀졌잖아요. 네네. 뭐 한 명 16살이라고 알려졌는데 닉네임이 태평양? 네. 혹시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네, 그 태평양은 원래 박사방 유료 회원 출신인데요. 네.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박사의 후계자니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네. 그 태평양의 경우에는 현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거든요. 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한은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소년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되고 왔죠. 있죠. 네. 네네. 그렇다면 조주빈은 어떨까요?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거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우선 지금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요. 네.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또 유사 성행위, 강간 등이고 또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요, 협박, 살인, 음모, 사기 등 모두 12개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각각의 법정형에서 또 판사가 가중 또는 감경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주빈의 혐의 중에 가장 법정형의 상한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그 아청법상의 강간이 아닐까 네. 싶은데 그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사로 접한 것만으로는 아직 법정형으로 사형이 가능한 건 없어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정확히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선 조주빈한테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던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일단 그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지를 보면은 네.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도 해당은 해요. 그런데 그중에 이게 직접 성폭력을 한 경우는 해당이 있지만 네.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조주빈의 혐의 중에서 사이버 성범죄를 이유로 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직접 성폭력을 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네.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은 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최종적인 판단에 달려 있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많은 국민들께서 네. 조주빈과 공범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박사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상도 네. 다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법률적으로 볼 때 좀 어떤가요? 일단은 법리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긴 한데 네. 뭐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든데 26만 그러니까요. 명이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요.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찰은 이 소지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텔레그램을 이용했잖아요. 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하는 동시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맞다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네. 그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본 이들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잡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화방 참여자 전부를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밝혀진 게 사실 이른바 대학생 취재단 불꽃이라 불리는 대학생 기자단의 취재 덕분이었다더라고요. 근데 이들도 어쨌든 그 취재차 대화방에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네. 그런데 처벌의 대상은 이용자겠죠. 이 불꽃은 뭐예요? 공익 제보자에 네네. 해당하겠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 텔레그램 잠입 취재를 네. 처벌하는 것은 아마 좀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 네. 공익 제보자 보호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공익 제보자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겨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로 강한 처벌을 받은 뉴스는 거의 접하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법정형도 좀 낮은 편이고 네. 실제 처벌의 수위도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그런데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네. 또 장기간 우울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간 이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그런 분위기가 결국 N번방 사건 같은 큰 사건까지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확실한 처벌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경고와 예방 효과도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오늘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남들도 다 보는데 뭐 단순히 보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요. 그 과정에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또 이러한 행태를 알면서 방치하는 거 모두 사회적 의미에서는 방조, 범죄를 도와주고 부추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삽시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은 바로 3번 70%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8563 그리고 3886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